오늘 또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 이청준의 현대소설 자서전들 쓰십시다인데, 자서전들 쓰십시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녁에 한 10시쯤 되면은 밖에서 찹쌀떡, 찹쌀떡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찹쌀떡 사달라는 그런 뜻이죠. 요즘 보면은 길거리에서 과일 있습니다. 싱싱한 과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일을 사달라는 그런 뜻이죠. 자, 이 자서전들 쓰십시다 하는 이 제목의 의미는 바로 자서전, 서주이소 이런 이야기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먹고 살기 위해 글을 써야 한다면 작가가 먹고 살기 위해 글을 써야 한다면 슬픈 일이죠. 자, 참된 글쓰기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교실 떠났지만 도움되는 국어자료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인플루언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길잡이입니다. 자, 참된 글쓰기의 의미, 이청준 자서전들 쓰십시다 해설입니다. 자서전은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 쓴 전기이지만 남에게 구술하여 쓴 전기도 포함됩니다. 대부분 유명인들의 책, 유명인들의 자서전은 이런 겁니다. 그죠? 작가가 대신 써주죠. 자, 어쩌면 후자가 더 많을 것입니다. 남한테 대필시킨 자서전이 더 많습니다. 지욱은 자서전을 대필해주는 사람이고 자서전 쓰기는 호구지책이기도 합니다. 제 입에 풀칠하는 방법이다. 이 작품은 과거 상처와 실패조차도 미화하고 싶어하는 코미디언 피무노, 세상을 자신의 방법대로 외고로로 외고로로 이해하며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는 최상윤에 대한 자서전 쓰기를 거부하며 참된 글쓰기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목 자서전들 쓰십시다의 의미는 물건 사세요와 같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반어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자서전 쓰지 말라 이런 의미도 되겠죠. 작가의 어떤 자존심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 그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교과서만 완전하게 공부하면은 뭐 수능이고 논술이고 면접이고 다 됩니다. 토론이고. 근데 교과서는 안 보잖아요. 문제만 풀잖아요. 그래서 어렵다는 것이죠. 자,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1등급 받는 아이들은 관계없습니다.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아이들인데 그 이하의 아이들은 교과서 본문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본문 중심의 공부를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학원에는 집에서 다 해온 것으로 생각하고 활동 중심의 수업, 수행평가하고, 학원이 아니고 집에서 학교에서는 활동 중심의 수업, 수행평가만 하고 있죠. 학원에는 문제만 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자,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1등급 받는 애들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자,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남의 자서전을 대필해 주는 일을 하는 인물인 지욱을 통해 참된 글쓰기의 의미에 대해 탐색하고 있습니다. 지욱의 대필 행위는 말이나 글이 인간의 의도나 이념, 실현과는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요즘 믿을 수 없는 것이 언론 기사하고 또 이런 정치인들의 이야기고 특히 자서전들 많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한강에서 북악까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전두환의 자서전이었는데요. 뭐 그걸 써준 작가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좀 슬프죠. 자, 지욱은 자신의 과거 상처와 실패조차도 미화하고 싶어하는 코미디언 피문호, 세상을 자신의 방법대로 외고로로 이해하며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는 최상윤에 대한 자서전 쓰기를 거부하고 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지우의 모습이죠. 이청준이 자신의 문학적 작업을 두고 자기 후대의 한 몸짓이라고 표현하였듯이 이 소설에서도 참된 자서전 쓰기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반성과 참회를 행하는 일이며 그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부 미화하고 거짓으로 하고 이런 것들 참 많죠. 자, 작품 줄거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자서전과 회고록을 대필하며 그럭저럭 지내온 지욱은 실체도 없이 언어를 부리는 글쓰기에 회의를 느낍니다. 결국 인기 코미디언 피문호 씨의 자서전 대필 작업을 단념하기로 하고 그에게 사죄의 편지를 붙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글쓰기에 대한 기대를 안고 회고록 대필을 요청한 최상윤 선생을 만나러 버스에 오릅니다. 산간 벽지에서 오랜 세월 10만 평의 황폐한 야산을 옥토로 개관한 최상윤 선생을 만나 그의 생활과 주변사를 둘러보지만 아집에 가까운 선생의 견고한 신념을 확인하고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욱은 생각할 여유를 달라는 말과 함께 서울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집에서 지욱을 기다리고 있던 피문호 씨를 만나게 되고 피문호 씨는 대필 작업을 하지 않는 이유를 대라며 행패를 부립니다. 피문호 씨에게 수모를 당하면서도 지욱은 최상윤 선생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만인의 찬양을 받으려는 최상윤 선생에게는 진정한 자기 성찰이나 고백의 용기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피문호 씨가 돌아가고 홀로 남은 지욱은 자서전들 쓰십시다라는 환청의 넋을 빼앗깁니다. 그게 뭡니까? 이 환청은 먹고 살기 위해서 쓰려는 그런 자서전도 있겠지만 제대로 된 자서전을 쓰자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감상하기입니다. 말들은 정처도 없었고 주인도 없었다. 자서전의 말들은 자서전을 쓰기 위한 말이죠. 뭐 정처도 없고 주인도 없다. 그리고 허구다, 거짓말을 이런 뜻이죠. 정한 곳, 일정한 장소도 없고 자, 말은 진실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자서전 써달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진실 없는 그런 말을 하면서 자신을 미화시키려는 자서전을 써도 이렇게 얘기하였다는 겁니다. 지욱은 꾸며온 수많은 회고록과 자서전들에 동원됐던 말들 역시 그러했다. 지욱이 자서전을 대필해주는 사람인데요. 정체도 없었고 주인도 없었다. 진실을 담지 못했다. 지욱은 자신의 삶을 지금 반성하고 있는 거죠. 그가 써온 원고적인 말들에는 애초부터 그것을 부리고 다스릴 수 있는 진짜 주인이 있을 수 없었다. 자, 거짓으로 꾸며낸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는 뜻입니다. 자서전의 주인공들은 애초부터 지욱이 동원해온 말들과는 인연이 없는 유인들이었다. 지욱이 쓴 자서전은 청탁인들을 미화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지욱이 그런 위인들을 위해 강제 봉사를 시켜왔을 뿐이었다. 말들은 마침내 스스로 성실성에 둔감해졌고 스스로의 신뢰를 단념하기에 이르렀다. 성실하기도 신뢰성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자, 말들의 슬픈 해방이었다. 말들이 해방되었다는 것은 진실에서 벗어난 말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욱은 이제 고삐를 벗어버린 말들의 유령을 부릴 수가 없게 되었다. 자, 진실을 벗어난 거의 실제로 없는 것들, 말들의 유령, 그게 바로 자서전이죠. 부릴 수가 없게 되었다. 자서전을 쓸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자신의 양심 때문입니다. 피문호 씨의 일을 더 이상 계속해 나갈 수가 없었다. 피문호 씨는 거짓말로 자기를 아름답게 표현해도 이런 코미디언입니다. 과거 상처와 실패조차도 미워하고 싶어하는 코미디언이고요. 지욱은 초조했다. 그럭저럭 4, 5년 가까이나 지탱해온 호구주책이 속절없이 무너져 나가는 판이었다. 4, 5년 동안 먹고 사는 수단이었던 자서전을 쓰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접 통학으로 인한 그 혹심한 자기 모멸감에도 불구하고 오접 통학은 잘못 연결된 통화입니다.
문적 며칠을 못 가 다시 원고지 앞으로 이끌려 가야 했을 만큼 지겨운 요즘의 생활이었다. 자, 진짜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본질과 유리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겹습니다. 하지만 지욱은 이제 단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피무노스의 자서전 쓰기를 포기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피무노시를 단념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번 최상윤 선생, 충청북도 어느 산간 벽지에서 10만 평의 황무지 야산을 개간하고 젖과 꿀물이 흐르는 옥토를 읽어냈다는 그 의지의 사나이 말이다. 에게나 기대를 걸어 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최상윤 선생의 삶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러나 이 최상윤 선생도 실망을 줍니다. 자, 최상윤 선생, 그 자신의 땅에서 자기 손으로 갖고 얻은 감자만을 먹고 산다는 고집스러운 사내에게서라면 그의 해고로의 대필자로서나마 어떤 구체적인 인간사의 알맹이를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자, 본질적인 삶의 것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자, 피문호 씨와는 다르다는 기대감이고요. 피문호 씨의 경우는 공원 마을의 위에는 심신을 덜 시달려도 될 것 같았다. 사실 거짓말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알맹이 없는 빈말의 장난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적어도 최상윤 선생에게만은 그에게 봉사시킬 말과 그 말들을 거짓없이 부릴 수 있는 소박하고도 떳떳한 삶의 실체가 여물어 가고 있을 것 같았다. 제가 최상윤 선생을 통해 구체적인 인간사의 알맹이를 체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의 줄거리입니다. 최상윤 선생을 만난 지욱은 확고한 자기 믿음과 투철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매사를 자기 방법대로 외골로만 평가하고 이해하고 평가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점점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자, 기대가 두려움과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서전은 아직도 개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자기 주장일 수는 없었다. 자서전 속의 신념이라는 것이 그 자서전으로 하여 만인 속에서 자기의 뜻을 펴 실현하고 완성해 나가려는 주장에서는 안 되었다. 뭡니까? 최상윤의 선생이 요구한 것 자서전이 바로 이런 거죠. 이거는 진실된 자서전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참다운 자서전이 될 수 없었다. 최상윤 선생의 신념은 물론 아인슈타인의 뇌수와 같은 것은 아니었다. 자, 아인슈타인 뇌수처럼 물론 그런 어떤 진실성이 있는 것 이런 게 아니다는 거다, 그죠? 그는 그의 자서전으로 만인 앞에 그의 일생을 바치려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의 신념을 실현해 나가는 자서전 사업의 주도자로 남아있기를 원하고 있었다. 자, 최상윤 선생 개인의 미래가 개입되고 있는 그의 신념은 참다운 자서전 신념이 될 수 없었다. 자, 만인 속에서 자기의 뜻을 펴 실현하고 완성해내려는 주장을 했죠. 자, 이것을 담은 자서전은 맹목적으로 미래를 예찬하는 방식의 글쓰기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자서전이 옳은 자서전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죠? 자, 결국 최상윤 선생의 신념에 대한 지욱의 두려움은 지욱으로 하여금 선생의 회고록 대필 일을 무척이나 망설이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피문호 씨한테 실망해서 여기서 희망을 찾고 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생각을 계속하다 보니 그는 아직 선생을 다시 농장으로 찾아오게 될 것인지 어떨지에 대해 시의 작정이 서오지를 않았다. 그래서 그는 최상윤 선생이 마침내 자, 그럼 이제 마음을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는지 내게 말을 해줄 수 있겠소? 하고 어린지 지욱이 다시 농장을 찾아와 그의 회고록 일을 맡아주기를 바라는 듯한 의도로 물어왔을 때도 다만 그의 그런 안타까운 심경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자, 이 일을 맡아주기를 바라는 최상윤 선생의 마음과는 다른 지욱의 마음이죠. 글쎄요, 송구스럽기 그지없는 말씀입니다만 전 아직 확실한 작정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제게 좀 더 생각할 여유를 주십시오. 자, 지옥의 내적 갈등이죠. 서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저 역시 선생님을 다시 찾아뵙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제 자신의 정직한 삶은 물론 남의 회고록이나 자서전들을 수없이 맡아 써오면서도 그분들의 삶이나마 한 번도 저의 삶을 대신해 살아볼 수가 없었던 저 옳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많은 선생님의 과거를 한번 저의 것으로 몸을 던져 살아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가슴으로 세상을 느끼고 선생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선생님의 머리로 세상을 생각할 수 있도록 선생님의 모든 것을 제 자신의 것으로 살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본질과 유리된 언어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대필로나마 인생을 성찰하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고 싶어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남의 생애만을 대필해온 자서전 청부업자로서의 마지막 소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감히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제 자신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거죠. 이 글을 써서 내가 의미를 찾을 수 없다. 확신이 서지 않는 지옥이고요. 선풀에 불안해하는 빛이 떠오르기 시작한 최상윤 선생을 남겨두고 지욱은 다시 서울로 돌아온 것은 이날 저녁 7시가 지난 다음이었다. 사중에서도 곰곰 생각을 거듭해 보았지만 지욱은 이날 저녁 그의 낡은 하숙집 대문을 들어설 때까지도 역시 아직 그의 생각을 결정짓지 못한 채였다. 뭐가 뭔지 아무래도 생각이 한 가닥으로 모아지지를 않았다.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 갈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오로지 그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만이 위안이라면 유일한 위안거리였다. 그런데 이런 어수선한 상념을 안고 지욱이 그의 하숙집 대문을 들어섰을 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하숙집에 돌아왔습니다. 일은 거기서부터가 훨씬 난처하게 꼬여갔다. 최상윤 선생의 일에 대해서는 이미 선택이고 뭐가 더 이상 생각할 여지도 없을 만큼 엉뚱스러운 사태가 벌어져 있었다. 지욱이 무심히 대문을 들어서 보니 주인도 없는 그의 하숙방엔 웬일로 불이 훤히 밝혀지고 마루 아래 돛돌 위엔 웬 사내들 겨울 신발이 2컬레씩이나 함부로 나뒹굴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난 것에 대한 지욱의 당혹감을 자극하는 소재들이 바로 정리지 못한 겨울 신발들입니다. 피문호 씨였다. 피문호 씨가 그간 그의 동료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지욱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욱이 방문을 들어서자 무례스럽게도 그의 안전뱅이 책상 위에 엉덩이를 털썩 주저앉히고 있던 피문호 씨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지욱 앞으로 다가섰다. 그리고는 언제나 버릇처럼 질끈 벗어지고 다니던 손장갑을 다시 한 손으로 모아 잡으며 다른 한 손으로 민첩하게 그의 가죽 점퍼 안주머니를 뒤져냈다. 선생, 이거 정말로 내게서 보낸 편지가 틀림없소. 편지는 지욱이 자서전 작업을 그만두겠다는 내용의 편지로 피문호의 불쾌함을 촉발한 소재입니다. 주인 없는 방에 들어와 있던데 대한 양해조차 고함이 없이 지욱이 아침에 붙이고 떠난 속달 편지부터 벌써 코앞으로 내밀었다. 틀림없이 지욱 자신이 피문호 씨에게서 보낸 편지였다. 지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피문호 씨가 불시에 그를 찾아와 있을 때부터 벌써 심상찮은 기미를 느끼고 있었지만 무엇인가 괴로워슴직한 피문호 씨의 거의 압도적인 태도로 봐 사태는 예상외로 훨씬 심각해져 버린 느낌이었다. 지욱은 잠시 추국하듯 그를 건너다보고 있는 피문호 씨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다시 그 통성명조차 건네오지 않은 채 두 사람의 일에 짐짓 관심을 외면하고 앉아있던 또 한 사람의 점퍼 사내 쪽을 건너다 보았다. 말없이 딴전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던 사내가 공연히 마음에 집혀왔기 때문이었다. 지욱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욱은 이상스럽게 자꾸 사지가 움츠려드는 기분이었다. 피문호 씨와 점퍼 입은 사내를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지욱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끝끝내 입을 다물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습니다. 죄송스러움 나왔습니다만 그 글 속에서도 이미 고백을 드렸듯이 전 선생님의 대필 작업을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제 처사에 마음을 상하기라도 하셨다면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지욱은 침착성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정중하고도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자신의 동료를 드러내지 않으며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태도죠. 불안을 느낄수록 그 불안에 대비하는 방법은 이쪽의 동료를 엿보이게 하지 않는 일과 그럴수록 더욱 운동을 정중하게 갖는 길뿐이라는 걸 지욱은 체험으로 알고 있었다. 자, 피문호 씨를 만나는 지욱이고요. 자, 뒷부분 줄거리입니다. 피문호 씨에게 수모를 당하면서도 지욱은 최상윤 선생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만인의 찬양을 받으려는 최상윤 선생에게는 진정한 자기 성찰이나 고백의 용기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전부 다 지만 잘났다고 한 사람들은 그 거짓말이겠죠. 전부 다 세상 일을 다 아는 사람, 안다고 말하는 사람도 거짓말입니다. 저도 학교 수십 년 있었지만 잘 모릅니다. 국어 수십 년 가르치지만 잘 모릅니다. 지금도 공부하지만 부족함을 느낍니다. 피문호 씨가 돌아가고 홀로 남은 지욱은 자서전들을 쓰십시다라는 환청의 넋을 빼앗긴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현대소설이고요. 성격은 고백적이고 비판적이고 또 체험적입니다. 주제는 참된 글쓰기의 의미입니다. 참된 자서전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특징은 대필작가 윤지욱이 인물의 실제 삶과 거리가 먼 자서전 대필을 포기하고 자서전은 진정한 자기 성찰이나 고발의 용기를 통해 과거로부터 자기를 해방시키는 글쓰기라고 자각합니다. 자, 이를 통해 이청준이 생각하고 있는 작가의 진정한 글쓰기의 개념, 자서전은 자신을 우상화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글이 되어서는 안 되고 과거의 상처와 역경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자기 성찰과 용기로 진실을 기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소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주인공의 주관적 판단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고요.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인물들 간의 갈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서술자는 이야기 밖에 있습니다.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